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왔어요. 저희 인트로 할 테니까 다 같이 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인트로 한번 해볼게요. 세계 최초 예능장 대부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호돌맨. 향로입니다. 와. 이번 인포콘 2022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맨날 방에서 줌으로만 하다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방송을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방구석에서만 여러분들 앞에서 강한 척을 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이 코로나를 거치고 정말 오랜만에 열리는 네.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예, 컨퍼런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 엔터테인먼트는 저희밖에 없으니까 세계 최대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또 오랜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발바닥을 어쩌다 시작한 건데 너무 일이 커진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이제 동시 상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올라오는 댓글들은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마다 댓글을 읽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채팅창에도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답심리 똥식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로마님 반갑습니다. 네, 호돌맨 신났네라고 또 누가 해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역텐인데 역텐. 굉장히 역텐이 떨려요, 역텐. 지금. 오늘은 공개 방송이니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8월 초에 맞죠? 초에 사전 질문을 받았었고요. 그 질문 중에서 좀 재미있었던 질문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뽑아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죠. 네, 여러분들 질문이 선택이 안 된 게 저희가 이제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260개나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질문 하나로 1시간씩 대화하는 그 수다쟁이들이라서 260개를 다 선택할 수는 없었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간추려서 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좀 해당하는 질문들만 골라서 했으니까 내 질문이 안 됐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예, 사전 질문 중에 취업 이직 관련한 질문이 반을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사연 먼저 한번 첫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꿈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독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개발 공부하느라 프로젝트는 따로 진행해보지 못했는데요. 올해 중에는 이력서에 넣을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력서에 넣을 정도의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의 완성도나 규모를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엔 투두 리스트라던가 클론 코딩 같은 간단한 것부터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남들 다 하는 복붙식 프로젝트를 이력서에 넣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넣는다 해도 큰 도움은 안 될 듯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력서에 넣어야 할지 감이 하나도 안 잡혀요. 보통 프론트엔드 개발자 선생님들께선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셨는지 회원가입 같은 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든가 하는 등의 필수적으로 구현하면 좋은 사항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이력서에 넣을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다면 그런 지식도 공유받고 싶습니다라고 백엔드 개발자 2명에게 네, 질문하셨습니다. 이거 저희 저격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이제 리액트에 관해서 백엔드 개발자의 시선으로 강의 이제 유튜브를 2개를 올렸다가요 아주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DC 인사이드에서 역시 이제 백엔드 놈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그런 수많은 글들을 보게 되었고 오픈 카톡방에서 저놈들 코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들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신 데서 다시 한번 또 저희에게 프론트엔드 관련된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예능지향 대부 엔터테인먼트예요. 여러분 진지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모든 프론트엔드는 그냥 가볍게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을 읽어주신 게 호돌맨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먼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호돌맨이 또 답변을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이제 이게 꼭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구분 없이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그 이력서나 포트폴리오에서
주제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배민이나 아니면 카카오의 일부 계열사들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의 일부 계열사들 아니면 뭐 작은 회사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술 면접을 하기 전에 과제 전형이 있는데요. 그 과제 전형은 동일한 주제, 동일한 기술 스펙을 가지고 어떻게 구현하는지 2주 동안 시간을 들이고요. 2주 동안 만들어낸 코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기술 면접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획자나 디자이너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 어떤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기획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인지는 사실은 개발자한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능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나는 로그인 기능을 만들고 똑같은 회원 기능을 만들더라도 누구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만든 사람이 있을 거고요. 누구는 그거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아라고 뚝딱뚝딱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개발자란 아주 단순한 기능이라도 되게 많은 것들을 고려한 사람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주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되게 단순한 주제라도 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 실제 실무 프로젝트처럼 그런 고퀄리티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팁을 또 요구를 하셨는데 저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하면은 ESLint, 프린티어 혹은 이제 테스트 코드 이런 것들을 좀 넣을 거고요. 그걸 GitHub 액션과 연계를 해서 코드가 푸시할 때마다 계속해서 뭐 소나 큐브도 마찬가지게 정적 분석 같은 것까지 포함을 해서 계속해서 내 코드의 퀄리티를 자동화로 좀 증명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CI가 단순히 빌드 자동화만 한다고 CI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기능 검증까지 자동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사실 CI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CI를 구축했어요라고 했을 때 빌드 자동화, 그냥 배포 자동화만 했을 때 CI라고 부를 때가 많은데 제가 만약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한다면은 Git 커밋 메시지를 진짜 실무에서 하던 것처럼 굉장히 강한 규칙으로 진행을 하고 ESLint나 프리티어도 좀 강한 규칙을 가져가고 테스트 코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한번 넣어볼 것 같고요. 페이커 제이스 같은 걸 써서 좀 랜덤 값이 들어갔을 때도 내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도 검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개념들을 한번 코드에 넣어보는 연습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던 내가 만드는 기능이 되게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능보다는 누구나 알 수 있는 흔한 기능이라도 어떻게 구현하는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고 내 코드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건 당연히 이렇게 구현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구현 방향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난 진짜 주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계속 쓸 것 같은 아이템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었던 노드 애플리케이션 중에서는 이런 게 있었는데요. 마크다운 파일, 그러니까 VS 코드나 인텔리제이로 만든 마크다운에 있는 내용이 T스토리에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노드 스크립트를 만든 적이 있어요. 이거는 처음 만들 때는 진짜 개판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바닐라 제이스밖에 몰랐으니까. 그렇게 막 짜서 올렸다가 이걸 계속 제가 이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쓰다 보니까 테스트 코드도 넣고 타입도 넣고 뭐 바닐라 제이스는 타입이 없으니까 JS 독 같은 걸로 조금 함수 인자값이랑 리턴값 같은 걸 또 정의하기도 하고요. 그걸 TS로 또 리팩토링 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속 쓸 아이템이라면 그 주제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 실력에 따라서 내 프로젝트가 계속 고도화 될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긴 로그로 남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독학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반갑기도 하고 또 어떤 고통 속에 계신지 좀 알 것 같은데 우선 좀 프로젝트를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우선 취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독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질문 포인트가 제가 생각하는 그 가치랑 조금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방식대로 한번 좀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프론트든 백엔드든 다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프로젝트는 한 3개 정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거는 이력서 제출용 프로젝트가 아니라 본인이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빠르게 평가받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학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질문자분도 스스로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현재 위치를 모른다는 예, 거죠. 예. 그 상태에서는 프로젝트 하면은 거의 한 90%는 제가 봤을 때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개발 쪽에서는 안 좋은 방식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만큼 또 나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1개월이면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 6개월 정도 반복해서 만들면은 그건 안 좋은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현재 질문자분이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지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질문자분이라면 제가 자신의 어떤 이력서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 볼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력서 포트폴리오를 직접 만들어 예, 보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뷰든 리액트든 상관없으니까 뭐 기능적으로는 꼭 필요하진 않겠지만 뭐 로그인이라든지 뭐 회원가입, 그리고 본인의 이력을 보여주는 페이지, 그리고 이력을 뭐 수정 삭제할 수 있는 요 정도 기능을 좀 만들어 볼 것 같고요. 한 시간은 2, 3주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검증된 사람한테 유료 컨설팅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 좀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인프런에서 지금 멘토링 서비스 같은 거 하고 있죠. 네, 잠깐 소개하자면 인프런의 멘토링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공자 발표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몇 분이 제일 싼 가격 5,000원부터 시작해서 2만 원, 3만 원, 5만 원까지 되게 다양한 가격대로 여러분들의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좀 멘토링을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걸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시간당 5,000원부터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뭐 여러 시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명한테 검증을 받으면은 한 3만 원 정도까지도 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엄청 저렴하죠. 아마 지공자분들도 남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요. 네. 참고로 인프로는 멘토링 수수료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멘토링 비용이 전부 멘토링 해주시는 분들에게 가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아예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즘 또 최저임금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 달 알바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3만 원을 투자를 못 할까요? 못할 수도 있죠. 왜 못해요? 아니 보세요. 같은 결과를 확인을 하는데 한쪽은 한 달 뒤에 3만 원을 내고 확인을 하는 거고, 한쪽은 6개월 뒤에 1,200만 원을 내고 하는 거란 말이죠. 같은 결과를 확인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전자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검토를, 그러니까 뭐 멘토링 서비스를 좀 이용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라면은 팀 프로젝트를 할 것 같거든요. 요즘에 뭐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은 같이 팀 프로젝트 하자 뭐 이런 구인 글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팀 프로젝트는 2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를 하면 협업을 하는 거죠. 처음에 뭐 기획도 하고 뭐 아이디어도 짜고 실제 구현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에서 좀 배우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혼자 하면은 힘들거든요. 이게 정신적으로 거기에 한 가지 이렇게 쏠리면은 굉장히 좀 외로워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년 반 동안 혼자서 했었는데 좀 우울증 같은 게 오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밖으로 나가서 팀 프로젝트를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분들이 좋은 분들이라면은 그분들을 자신의 주위로 좀 두고 주위에 두고 나중에 취직을 하더라도 계속 뭔가 연을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좀 공부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 좀 좋은 점은 이렇게 속속 빼먹어야 되죠. 그렇게 좀 배워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앞서 경험했던 2가지를 이제 통틀어서 본인의 실력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뭐 한 달 정도면은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약간 좀 가시적인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 UI 프레임워크 같은 거, 뭐 타일윈드 이런 거에 대해서 커뮤니티 단톡방 보면은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가시적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기획적인 부분도 뭐 기획적인 부분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거기에 너무 힘을 쏟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완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저라면 한 7, 80%면은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 7, 80%의 완성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간단한 거라도 좀 진정성을 가지고 본인이 잘 준비해 나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호돌맨이 한 3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얘기한 방식은 조금 흔히 말하는 양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에 좀 더 가까운 답변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제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고퀄리티의 코드를 만들 수 있고 실무에 가까운 코드를 만들지를 고민해라에 좀 더 가깝고요. 호돌맨이 얘기한 건 좀 길어요. 한약처럼 내가 체질부터 바꾸는 방식에 좀 더 가깝거든요.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프로젝트 3개를 진행하되 첫 번째는 그냥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아무 프로젝트나 한번 만들어 본다. 그래서 일단 런칭이라도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서 런칭한 뒤에 그걸 멘토링이든 혹은 실무진을 어떻게든 만나서 내 코드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두 번째는 단순히 내가 혼자 만들어진 프로젝트니까 그게 아니라 같이 협업을 해서 내 협업 역량이 어떤지를 또 평가하기 위한 협업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해본다. 끝나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프로젝트로 얻은 내 모든 역량을 쏟아낸 마지막 최종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이거예요. 좀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 개발자로서의 성장을 좀 추구하는 방향에 가깝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총 하면은 뭐 6개월은 안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렇게 준비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6개월 더 걸릴 것 같다고 저는 그럴 수도 생각을 있죠. 하는데, 니까 예. 네, 일단은 저희가 이게 꼭 프론트엔드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백엔드든 뭐 데브옵스든 상관없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그대로 아낌없이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둘 다 공통된 의견은 아이디어나 기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조금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요거 이제 뭐 취업이나 이력서, 포트폴리오 관련된 질문이 오고 왔는데, 관련해서 혹시 좀 궁금한 게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질문 잠깐의 쪽팔림을 무릅쓰고 질문을 하시면은 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국 사람 특 손 안 듦. 아, 예, 맨 앞에. 외국사. 예, 외국 사람 손 드셨네요.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아니면 일단 요걸로 먼저 하실까요? 마이크가 안 나와. 어, 안녕하세요. 현재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손수림입니다. 그 두 분은 스타트업의 CTO시니까 뭔가 주니어 개발자를 보실 때 가장 이력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잠깐. 어, 가장 중요한 거요. 이거 근데 참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호돌맨님 모든 게- 회사가 몇 명이죠? 지금 8명입니다. 왜 비웃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그랬는데 죄송해요. 네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게 기업의 그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좀 보는 포인트가 전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가 많이 없잖아요. 대신에 어떤 신입 개발자가 예를 들어서 뭐 혹은 주니어분이 오셨을 때 이분을 빨리 가르칠 수 있는 자신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조금 더 이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는가를 좀 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좀 서비스에 진정성이 있는가, 우리 서비스를 좋아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부분을 볼 것 같고요. 이게 초반 때는 보는데 나중에 좀 인원이 늘어난 다음에는 그 중요성이 좀 떨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데 여기 있으니까 조금 자랑하고 싶네요. 저희는 이제 개발팀이 20명 조금 넘는데 지금 뒤에 계신 당근마켓 이제 CTO님을 비롯한 개발팀 앞에서는 제가 얘기하기 상당히 곤란하지만, 이제 반려생활과 호돌맨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항상 저희 팀 규모를 얘기하는 편인데, 저희는 이제 개발팀은 한 25명 정도 되고요. 이제 직원 수는 60명 조금 넘는데, 저희가 아마 이제 호돌맨님 회사 다음 단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딱 기로점에 있는데, 저희도 이제 작년, 재작년처럼 개발팀 7명, 8명일 때는 당장의 실력보다는 인프런이라는 서비스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조금 더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뭐 복지, 보상, 뭐 기술 스택 여러 가지 많은 면들이 사실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분과 어쨌든 단기간 1년만 같이 할 게 아니라 2년, 3년 같이 할 거면 서비스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팀 동료가 착하고 좋은 거 외에는 사실 초기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6개월 동안 이제 신입을 막 이렇게 열심히 이제 같이 으쌰으쌰 성장을 했지만, 그 뒤 6개월 동안 이분이 또 잘 성장하셔서 1년 만에 나가신다고 하면은 사실 저희는 이제 ROI라고 하죠. 이게 투자 대비해서 뭔가 얻는 성과가 사실은 이제 많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 2년, 3년 같이 다닐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라고,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당장의 실력보다는 그걸 좀 더 중요하게 보는 편이었고요. 지금 이제 한 20명 조금 넘어선 순간부터는 서비스를 좋아하지만 그것만이 가장 중요하지는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개발자로서 계속 성장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지가 조금씩 우선순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스타트업에서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몸빵은 가능하거든요. 어떻게든 돌아는 가요. 내가 몸빵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독대에 물이 새는데 장독대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그 구멍을 어떻게 손가락으로 막아가지고 이제 당장에 물이 새는 거는 막아낼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될 때는 그때부터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시니어가 없더라도 본인이 찾아낼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내가 개발자로서 그래도 조금은 욕심이 있고 진정성이 있는 분들이어야지만 지금 환경이 조금 별로여서 이 환경을 어떻게든 내가 개선해 보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SI나 작은 스타트업에 계신 개발자분들이 인프런 지원하시는 걸 좀 선호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큰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좋은 개발 환경을 구축해 놓은 상태이고 좋은 아키텍처가 만들어진 상태이니까 거기에서 좋은 코드를 쌓는 법만 알고 계실 때가 꽤 있거든요. 물론 아닌 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미 다 갖춰진 회사에서만 경력을 쌓았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 좋은 환경으로까지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좀 황폐한 사막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환경으로까지 갈지를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빌드업하는 빌더가 필요해요. 좋은 코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사실 어느 단계에서 필요한 건데 지금은 좋은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 빌더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성과를 내보겠다, 내가 팀을 변화를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 스택은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자바 하다가 지금 JS 하고 있고 호돌맨은 파이썬 하다가 자바 하다가 지금은 이제 PHP랑 자바랑 같이 하고 PHP는 계속 했었어요. 아 그러네. 호돌맨 첫 대사도 PHP, 배민도 PHP, 지금도 PHP를 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스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장벽은 없어요. 근데 기술 스택이 언제든지 변할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5부 리그에 있으니까 치고 달리기만 잘하면 체력만 좋으면은 축구 선수로서 막 뽑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전략 전술이 필요하고 포메이션이 필요하고 뭐 패스, 슈팅, 드리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빨리 배워서 그 3부 리그, 2부 리그, 1부 리그에 어울리는 선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SI 같이 척박한 환경에서 스타트업에서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욕심을 냈던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그런 상황이니까요. 나중에 더 규모가 커지고 이미 저희가 어느 정도 아키텍처적으로 완성이 되고 나면 그때는 완성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안정적인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질답 시간 1분 배정받았는데 지금 아 죄송합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잠깐 딴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못할 것 같고요. 네. 저희 도그님께서 이 영상 다시 보기 올려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예, 영상 다시 올라갈 거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에서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얘기도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방금 멘토링을 얘기했지만 뭐 오키 같은 곳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있는 한국 스프링 사용자 모임 뭐 여러 등등의 여러 가지 커뮤니티도 있어요. 거기에서 본인의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올려서 첨삭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질문자분께서 이제 요거 제비뽑기 아, 네, 예, 한번 하시죠. 선물 한번 뽑아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앞에 용기를 나오셔가지고, 내셨기 때문에 예, 네. 네. 저희한테 주시겠어요? 뭐죠? 네, 스탠드 패드 키트가 되셨네요. 와, 와, 이거 저쪽에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쪽에서 받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조금 넘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짧은 글인데, 저는 이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직을 준비 중인 1년차 백엔드 개발자입니다. 아까 전에는 취업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직이네요. 이직을 위해서 이력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옵니다. 이직을 하는 개발자에게서는 이력서에 어떤 점이 좀 중요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호돌맨부터 답변할까요? 처음 이직할 때 막막하죠. 저도 그랬어가지고 좀 이해가 되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좀 하시면은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은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선물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근데 지금 1년 차시면은 왜 벌써 이직을 좀 하시는지가 우선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원자의 연차 수나 뭐 연차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력서만 보고 판단하니까 연차 수나 아니면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약간씩 그 기대하는 바가 달라요. 저는. 예, 그래가지고 왜 벌써 1년 차이신데 이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혹시 오셨나요, 이분? 오케이, 대본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선 1, 2년 차 때는 개발을 좀 재밌게 하고 있는지, 개발을 즐기고 있는지를 좀 우선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좀 괜찮은가?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결국엔 합격을 했을 때 같이 일할 동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프로젝트를 해 나갈 수 있는가를 좀 볼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한 2, 3년 차 때 개발에 진심이셨던 분들, 아, 그렇죠. 지금 발표 중인 예를 들어 용근님, 킹코드님, 그런 분들은 나중에 다 잘 되셨던 것 네네.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볼 것 같고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가? 그 부분도 좀 볼 것 같습니다. 꼭 해결은 아니더라도 뭔가를 더 좋게 개선한 경험이 있는가? 그런 거를 볼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1년 차 때는 이게 힘듭니다. 예, 그렇죠. 솔직히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가 좋거나 개발 문화가 되게 좋거나 아니면은 뭐 좋은 시니어 뭐 이런 게 좀 갖춰져 있어야지 어느 정도 좀 가능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좀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회사라는 요인을 좀 제거하고 봤을 때 뭐 제 컴퓨터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발이 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회사 상황 그 회사의 어떤 여건은 안 좋지만은 내가 회사와 별개로 좀 학습을 한 게 있는지 아니면은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게 있는지, 예, 그런 부분을 좀 볼 것 같고요. 어, 그런 게 있어야지 뭐 지금 다니는 회사가 좀 안 좋더라도 내 포텐셜이 이만큼이다라는 걸 좀 증명을 할 수 있으니까 아, 예,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좀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연차가 좀 더 쌓이면은 뭔가 개발을 통해서 고객에게 어떤 좀 좋은 가치를 전달했는지, 그러니까 뭔가 시키는 것만 하진 않았는지, 예, 그런 부분을 좀 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는 코딩을 통해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 네. 가치를 이끌어내야죠. 그래가지고 단순히 뭔가 스펙이 있고,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스펙이 있고 뭐 기획 이런 게 다 있는 상태에서 딱 던져줘요. 그리고 개발자는 그걸 코딩해가지고 그냥 푸시 끝 이럴 거면은 외주를 시키죠. 사실 정직원으로 뽑을 이유가 없거든요. 아, 네. 단순히 코드만 개발할 거라면. 예, 예. 그래가지고 나쁜 의미로서 뭐 개인 SI가 되지 않았는가, 예, 그런 부분도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을 회사에 가두지 말고 좀 능동적으로 뭔가 일을 코딩을 좀 하신 분이면은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저는 아까 전에 호돌맨이 왜 1년 만에 이직하냐라고 했을 때 살짝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회사 딱 10개월 다니고 이직을 한 케이스여서 저는 이분 너무 공감하거든요. 이해해. 왜냐면 저도 이제 SI를 다녔고 SI 딱 10개월 다녔을 때 정확히 이직 준비는 첫 달부터 시작했었어요. 첫 달부터 이직을 했고 10개월 만에 이제 합격한 회사가 나와서 그때서야 이제 이직을 하게 된 건데 1년이면 그래도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 같고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비싼 질문이면서도 아니기도 한데 신입과 1년차 개발자의 차이가 뭐냐, 그냥 똑같이 신입으로 지원하면 안 되냐, 뭐 난 차별점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신입보다는 1년차가 나은 게 실무 경험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당연히 이거 중요하죠. 개발 역량은 사실 제 생각인데 뭐 부트캠프 6개월 하고 개인 독학을 하신 분과 실무 경력 1년 하신 분이랑 순전히 어떤 코드 퀄리티만 봤을 때는 저는 큰 차이는 나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실무 경험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짬바라고 하죠. 그게 있으니까 대충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이런 건 차이는 있겠지만 코드 퀄리티로는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1년이 더 좋다라는 거는 내가 실무에서 내 역량을 증명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분들 혹은 고등학생분들이 졸업을 하고 부트캠프를 뭐 끝내고 저희 쪽에 지원할 때 내가 열심히 하는 개발자예요, 나 성실한 개발자예요, 나 성장 가능성이 되게 높은 개발자예요가 사실은 부트캠프에서의 경험, 대학교 학과 생활에서의 경험만 가지고 자꾸 증명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무에서는 증명한 어떤 본인의 역량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실무 경력이 1년이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실무 1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조금은 증명한 사례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로 얘기를 들게요. 저는 이제 SI 10개월 할 때
중간에 파워 빌더를 하는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어요. 저 생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걸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막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런 예전에 쓰던 기술들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였었어요. 완전히 부트캠프 뭐 국비교육에서 배워보지 않은 기술이었는데 지금 당장 S사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공부하려고 맨날 아침 막 7시, 8시까지 가가지고 파워빌더 책 어떻게 돼 옛날 책 팔지도 않아요. 그런 책들은 도서관 가서 막 5년 전, 6년 전 책 사가지고 빌려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코드 짜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10개월 다녔을 때 이직할 때 어필했던 게 뭐였냐면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나는 회사 일 하면서 이 기술을 내 걸로 만드는 거를 해본 경험이 있고 그걸 실제 SI 프로젝트에 어쨌든 적용을 해서 우리 PM한테 인정을 받았다라고 그 실무 사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학교에서는 내가 그거를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학점 10불 그냥 뭐 시제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출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점수는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제출 못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완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 처음 해봤던 자주 해봤던 거 관계없이. 근데 그게 대학생과 1년차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내가 1년차 대학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부트캠프에서 국비학원에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개발 환경, 뭐 기술들을 처음 배웠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내 걸로 만들었는지,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는 본인의 이력이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저는 사례로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입의 이력서, 주니어의 이력서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자기만의 학습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빨리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분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경력직 분들은 갖고 있는 것들도 많고 알고 있는 것도 많으니까 금방금방 내 걸로 만들거든요. 근데 신입이라고 하면은 모든 게 거의 다 새로울 거라는 거죠. 그럴 때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점은 이 기술을 내가 능숙하게 알고 있다는 어필이 안 돼요. 왜냐면은 그건 빨리 배워서.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스프링을 모를 거거든요. 근데 국비학원이나 부트캠프 나온 사람은 스프링을 알겠죠. 그러면 두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스프링을 아니까 이 사람이 더 좋은 개발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자꾸 CS 같은 기본기를 자꾸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환경을 가더라도 내가 빨리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주니어 개발자야라는 것을 어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먼저 배워서 이걸 알고 있다라는 게 어필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 1년 동안 쌓은 경험치도 본인이 봤을 때는 이력으로 세울 만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라는 거는 하드 스킬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적인 레벨이 난 부족한 것 같아요가 될 수 있는데 반대로 소프트 스킬적인 면을 봤을 때는 나는 실무 환경, 그러니까 맨날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야근하는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짬짬이 시간을 냈어요. 어떻게든 내가 일정에 맞춰서 출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주말마다 해왔어요.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경험치가 1년 동안 쌓였을 거기 때문에 그걸 이력서에 쓰시는 게 저는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에서도 파워빌더 쓰신 분들의 많은 호응이 있네요. 아마 이거 지금 쓰시는 분 아직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응원합니다, 여러분. 파워빌더가 뭔지 모르겠어요. 와, 그거 완전 옛날 기술 아닌가? MFC 얘기 나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도 SI에선 써요. 점점점. 응원합니다, 모든 SI에 계신 분들. 예, 응원합니다. 네, 혹시 방금 저희가 이제 그 이력서 이직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네, 여기 선수님. 마이크 네. 네, 저는 이제 스타트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취업을 했을 때는 백엔드로 지원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 특성상 회사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백엔드인데도 이제 프론트도 하게 되고 데브옵스도 같이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동욱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워빌더를 사용을 해서 빨리 언어를 배워서 그런 점이 이제 이력에 도움이 된다면 이제 백엔드에서는 프론트와 데브옵스가 조금 영향력이 적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마 이 질문은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다가 PHP 서버도 개발하고 있다가 이제 자바 스프링도 하고 계신 호돌맨이 조금 답변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 호돌맨은 사실 안드로이드 앱 개발부터 시작을 하셨거든요. 예. 저 근데 질문을 잘 못 들었어요. 지금 스타트업에서 1인 예. 개발로 하셔가지고 예. 서버, 프론트엔드, 데브옵스 다 개발을 네, 하고 계신데 이게 백엔드 개발자로서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네. 되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냐.
솔직히 좀 운도 있어야 돼가지고 이게 커리어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다 하긴 했는데 결국에 어떤 회사에 갔을 때 그거를 그런 사람을 좀 요구하는 회사로 이직을 했었어가지고 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하시면은 약간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시는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 백엔드 쪽을 더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외로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는데 그게 내가 과연 잘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개발자를 이제 그만두려고 했었던 거고. 근데 질문자분께서는 좀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좀 통해 가지고 본인의 실력이 어떤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가를 좀 확인해 보시면은 좀 어떨까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여러 개를 한 사람은 좀 스타트업에 어울리고 한 가지만 네, 깊게 그쵸. 판 사람은 뭐 대기업에 올리고. 빅테크에 좀 어울리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필요한 그러니까 그 수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수요가 있고 지금 뭐 여러 개를 하신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백엔드의 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본인 스스로 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저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호돌맨은 안드로이드 하다가 스타트업 갔다가 배민으로 갔다가 잘 풀린 케이스이긴 하죠, 사실은. 예, 그렇죠. 예. 원래 PHP 파이썬 하다가 갑자기 자바 스프링 하는 배민으로 이직도 성공을 하고 예. 그랬으니까 되게 잘 네, 풀린 케이스인데 제 주변에 보면 호돌맨만 그런 건 아니고 좀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제 두 번째 직장에서 개발을 했을 때 이제 퍼블리셔 분과 웹 개발자라고 하는 딱 두 가지 직무만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백본 JS, 핸들바, 그런트. 그 당시에는 이제 웹팩이 대세가 아니었고요. 리액트도 좀 대세가 아니어서 백본 JS로 MVC 아키텍처 구축을 한 뒤에 핸들바로 이제 클라이언트 렌더링 그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로데시 같은 걸로 함수형으로 좀 코드 짜고 뭐 이런 식으로 프론트엔드 개발까지를 다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두 번째 회사는 온프레미스 환경이었다 보니까 서버 배포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쉘로 짜가지고 30대 서버를 어떻게 무중단으로 배포할까 막 이거를 쉘로 짜가지고 막 배포하고 그랬고 L4나 뭐 LVS 같은 요즘은 뭐 이제 로드 밸런서로 이제를 하고 하면 ELB나 ALB를 떠올리지만 예전에는 뭐 돈 많은 회사는 L4, 돈 없으면 이제 뭐 LVS 뭐 이런 것들 썼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다 두루두루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3년차 이전까지는 그냥 서비스 전반을 다 해보는 게 오히려 커리어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만 쭉 하면은 어떤 문제든 자꾸 백엔드 코드만 보고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진짜 많은 문제들은 이제 클라이언트부터 시작해서 뭐 백엔드 데브옵스로 치면 뭐 네트워크 인프라 혹은 뭐 이제 데이터베이스까지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었죠. 제가 배민에서 만난 문제인데 데이터베이스 CPU랑 메모리도 안정적이야. 그 스프링 부트가 배포된 서버도 메모리랑 CPU가 안정적이야. 서버 용량도 괜찮아. 다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연이 있었어요. 이거 왜 지연이 되나 막 찾아보니까 사실은 네트워크 핑에 문제가 있었다라든가 혹은 서버 모니터링 체크할 때 사실 용량 체크는 잘 안 하는데 용량 체크를 까먹었다가 용량 뭐 로그가 계속 쌓여서 용량이 80% 90% 차여서 더 이상 서버가 진행이 안 된다든가 되게 간단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기업에서 실수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관리하기 싫어서 완전히 컨테이너로 자꾸 전환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내가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에 따라서 내가 접근해야 돼서 해결해야 될 문제의 해결 도구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클라우드 안 쓰는 회사 가면 어떻게 할 거며 리액트 안 쓰는 환경에 가면 어떻게 할 거며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더 이상은 그냥 데이터베이스는 있지만 얘네들을 관리하고 있는 코드가 따로 없다면 클라우드가 아니라면 어떡할 거면 되게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건데 그 환경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찾아내려면은 저는 3년차 미만까지는 풀스택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하고요. 저도 그렇고 호돌맨도 그렇고 풀스택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고 안 쓰거든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웹 프론트엔드 개발 그리고 웹이나 HTTP 네트워크 뭐 인프라 이제 리눅스 뭐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을 그래도 저는 3년차까지는 두루두루 해보는 게 시니어로 성장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이 되게 단편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쨌든 하고 있는 게 자바 개발자예요, 노드 개발자여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개발자가 결국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접근해야 되는 영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게 깊게 파고들어야 되는 부분은 경력이 쌓였을 때이지 경력이 일부 이상 쌓이기 전까지 주니어일 때는 두루두루 다 해봐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도구를 조금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우선은 이제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여기서 상품을 뽑을까요? 하나, 예, 네. 뽑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 누구. 와. 핸드패드 키트가 예. 나왔는데 저희 대작이네요, 이것만 있는 거 대작이네. 아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것만 자꾸 나오지? 예. 네. 좌측에서 선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끝나고 다 열어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끝나고 증명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40분이었는데 너무 시간이 됐네요. 빨리 예,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준비한 질문들을 다 못할 것 같은데 예. 일단 좀 댓글을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 예. 빠르게 저희가 1, 2분 안에 이 질문들 좀 예. 끝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까요? 예. 자, 일단은 늘 궁금했습니다. 썸네일 누가 만드시나요?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썸네일은 호돌맨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죠? 따로 영감 받는 데는 없고요. 그냥 그때그때 생각이 떠올라요.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천재시네요. 네. 이게 저는 업혀갑니다. 네. 요 질문은 조금 어렵겠네요. 직업병 어떻게 관리할 거냐? 요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질문 대신 다른 걸 할게요. 저희가 이제 수익 배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유튜브 영상을 올렸을 때 수익 배분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썸네일도 호돌맨이 만들고 편집도 최종 편집도 호돌맨이 하거든요. 하지만 5대5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4대6 했으면 제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5대5니까 이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꼬드겨가지고 끓여드렸는데 제가 당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이제 제가 좀 마케팅을 하고 호돌맨이 이제 편집을 하자였는데 이제는 편집도 호돌맨이 좀 안 하고요. 저희가 편집자분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호돌맨도 편집을 잘 안 하고 저도 이제 인터뷰 모시는 것도 잘 안 하고 있어서 이제 그냥 개판이에요 지금 사실. 네, 저희가 이제 이미 이제 부스가 끝나고 다음 발표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딱 40분을 했지만 저희가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고 개발 바닥도 조금 더 커지게 된다면 개발 바닥 콘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한번 또 열어볼 계획이에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과 또 오프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소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 생각도 지금 제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2022년 원하시는 거 꼭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와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